찬바람이 스며드는 11월 금요일 오후 78세 할머니 김순덕은 또다시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복례각이죠? 네, 김순덕입니다. 오늘도 한정식 30인분 주문하려고요.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한정식집 사장님의 짧은 침묵. 이미 6번째 주문인데도 여전히 당황하는 게 느껴졌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할머님, 정말 30인분이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꼭 30인분이어야 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순덕은 거실 한가운데 놓인 큰 상을 바라봤습니다. 며칠 전부터 정성스럽게 닦아놓은 식탁, 30명이 둘러앉을 만큼 큰 상이었어요. 그 상을 바라보며 또다시 중얼거렸습니다. 미영아, 오늘도 올 거지? 엄마가 내가 좋아하는 갈비찜이랑 잡채도 주문했어. 그날 아침도 여느 때와 다르지 않게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78살이라는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몸은 아직 성한 편이었어요. 다만 요즘 들어 가끔 어제 일이 기억나지 않는 경우가 있긴 했지만 중요한 일들은 절대 잊지 않았습니다. 특히 금요일만큼은 말이에요. 세수를 하고 단정하게 한복을 차려입었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사준 남색 치마 저고리였어요. 이미 2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깔끔하게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머리핀을 고정하며 혼잣말을 했어요. 오늘 미영이가 보면 예쁘다고 할까? 부엌으로 가서 미지근한 물에 꿀 한 숟가락을 타서 마셨습니다. 속이 쓰려서가 아니라 목소리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였어요. 미영이가 올 때 목소리가 거칠면 안 되니까 말이에요. 창밖을 내다보니 이웃집 박씨 아주머니가 빨래를 널고 있었어요. 순덕과 눈이 마주치자 박씨 아주머니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요즘 들어 동네 사람들이 순덕을 보는 시선이 이상해졌어요. 수군수군 무슨 말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 좋은 말은 아닐 거라는 건 알 수 있었습니다. 오전 10시쯤 동네 마트에 장을 보러 나갔어요. 평소에는 일주일치장을 보는데 금요일만큼은 특별히 과일을 더 사야 했습니다. 미영이가 배를 좋아했거든요. 마트 입구에서 동네 할머니 두 분이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아이고, 순덕이 또 나왔네. 저 할머니 요즘 이상해. 매주 금요일마다 무슨 잔치라도 하나? 잔치는 무슨, 혼자 사는 집에서 무슨 잔치를 해. 정신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들은 척 안 들은 척하며 마트로 들어갔지만 가슴 한구석이 답답했어요. 이상하다는 말이 제일 싫었습니다. 자신은 이상한 게 아니에요. 다만 금요일만큼은 특별할 뿐이니까요. 배 3개, 사과 5개, 그리고 미영이가 좋아했던 한라봉 한 상자를 샀어요. 계산을 하는데 마트 사장님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할머니,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으세요? 매주 금요일마다 과일을 많이 사시는데. 아니에요. 그냥 금요일에 손님이 와서요. 아, 그래요? 좋으시겠네요. 자주 오시는 분인가 봐요. 사장님의 말에 순덕의 얼굴에 저절로 미소가 지어졌어요. 네, 아주 소중한 사람이에요. 5년째 매주 금요일마다 오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또다시 이웃들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순덕만 지나가면 대화를 멈추고 쳐다보는 사람들이었어요. 뭔가 수상쩍다는 듯이 바라보는 눈길들이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저렇게 쳐다보나? 마음이 무거워졌지만 곧 털어냈어요. 오늘은 금요일이니까 기분 좋게 지내야 했습니다. 오후 1시 다시 전화기를 들었어요. 복례각 한정식집으로요. 사장님, 저예요. 김순덕이요. 주문한 음식 언제 가져다 주실 수 있어요? 아, 네. 할머니. 근데 정말 죄송한데 30인분이 맞으시죠? 혹시 잘못 말씀하신 건 아니고요? 이철수 사장님의 목소리에서 의심이 묻어났어요. 당연했습니다. 78살 할머니 혼자 사는 집에서 30인분을 주문한다니 누가 봐도 이상할 거예요. 네, 30인분 맞습니다. 갈비찜, 잡채, 나물 반찬들. 그리고 특히 갈비찜은 간을 약하게 해주세요. 우리 며느리가 짠 음식을 못 먹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사시까지 가져다 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순덕은 거실을 다시 한번 둘러봤어요. 30명이 앉을 수 있도록 배치한 방석들, 깨끗하게 닦아놓은 그릇들, 정성스럽게 준비한 상차림이었습니다. 미영아, 내가 좋아하는 갈비찜이야. 이번엔 간도 약하게 했어. 거울을 보니 혼자 중얼거리는 자신의 모습이 조금 이상해 보였어요.
하지만 이상한 게 아니었습니다. 미영이와 대화하는 거니까요. 한편 복내각 한정식 집에서는 이철수 사장과 아내 정숙자 씨가 심각한 얼굴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여보, 저 할머니 정말 이상한 것 같아. 6주째 매주 금요일마다 30인분씩 주문하는데. 그러게 말이야. 혼자 사는 집에서 30인분을 어디에 써? 혹시 재판매하는 건 아닐까? 요즘 그런 일도 많다던데. 정숙자 씨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근데 이상한 게 할머니가 전화할 때마다 우리 며느리가 좋아한다는 말을 하시던데. 혼자 사신다면서 며느리는 누구야? 그러게. 그리고 매번 30인분 정확히 주문하시잖아. 29인분도 아니고 31인분도 아니고. 뭔가 이유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좀 더 지켜봐야겠어. 이철수 사장은 고민에 빠졌어요. 장사치로서는 매주 들어오는 큰 주문이 고마웠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았습니다. 오후 4시 정각, 복내각 배달 오토바이가 순덕의 집 앞에 섰어요. 이철수 사장님이 직접 음식을 들고 왔습니다. 할머니, 음식 가져왔습니다. 네, 고생하셨어요. 30인분의 음식이 든 스티로폼 박스들이 현관에 쌓였어요. 갈비찜, 잡채, 각종 나물 반찬, 밥까지였습니다. 정말 30명이 넉넉히 먹을 수 있는 양이었어요. 이철수 사장님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할머니, 혹시 큰 행사라도 있으세요? 네, 소중한 사람들이 와요. 아, 그래요? 가족분들인가요? 순덕의 눈가에 순간 눈물이 맺혔어요. 네, 가족이에요. 아주 소중한 가족. 사장님은 더 이상 묻지 않고 돌아갔어요. 하지만 현관문을 닫으면서도 의아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음식을 받고 나서 순덕은 정성스럽게 상차림을 시작했어요. 30개의 밥그릇에 하얗게 지은 밥을 담고 각각의 자리에 갈비찜과 잡채를 조금씩 덜어놓았습니다. 미영아, 이 자리 내 자리야. 내가 항상 앉던 자리. 제일 앞자리, 자신의 오른쪽에 특별히 큰 그릇을 놓고 갈비찜을 많이 담았어요. 미영이가 갈비찜을 특히 좋아했거든요. 어머니 손맛이 그립다고 했지? 이제 시간 되면 올 거지. 시계를 보니 5시였어요. 평소 같으면 미영이가 올 시간이었습니다. 순덕은 현관문 앞에 앉아서 기다렸어요.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나고 해가 저물도록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이상하네. 미영이가 왜 안 오지? 밤 9시가 되어서야 순덕은 상차림을 치우기 시작했어요. 30인분의 음식은 거의 그대로였습니다. 자신이 조금 먹은 것 외에는 손대지 않은 채로였어요. 미영이가 못 왔네. 다음 주 금요일에는 꼭 올 거야. 음식을 냉장고에 넣으며 혼잣말을 했어요. 하지만 냉장고가 작아서 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이 많은 양을 버려야 했어요. 아깝긴 하지만 어쩔 수 없지. 미영이를 위해 준비한 건데. 설거지를 하면서 또다시 중얼거렸어요. 다음 주에는 미역국도 끓여줘야겠다. 미영이가 미역국 좋아했는데. 그날 밤 늦게까지 불이 켜진 순덕의 집을 보며 이웃들은 더욱 수군거렸어요. 동네 박씨 아주머니가 옆집 김씨 할머니에게 말했어요. 순덕이 집에서 무슨 냄새가 나던데. 갈비찜 냄새 같던데. 혼자 사는 집에서 갈비찜을 해? 이상하네. 그러게. 그리고 아까 복내각에서 음식 엄청 가져왔던데. 30인분은 좋게 될 양이었어. 30인분? 그 할머니 혼자서? 그럼 뭐가 이상한 거야? 정신이 좀 이상해진 게 아닐까? 이웃들의 추측은 점점 커져갔어요. 하지만 아무도 직접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멀리서 지켜볼 뿐이었어요. 그렇게 첫 번째 금요일이 지나갔어요. 아무도 모르는 순덕만의 비밀이 시작된 날이었습니다. 미영이를 기다리는 금요일, 그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다음 주 금요일에는 분명 올 거라고 믿으면서 잠자리에 들었어요. 꿈속에서라도 미영이를 만날 수 있기를 바라면서요. 두 번째 금요일 아침 순덕이 눈을 떠보니 벌써 8시였습니다. 이상했어요. 평소 같으면 5시에 일어나는데 왜 이렇게 늦잠을 잤을까요? 머리가 조금 무거웠어요. 요즘 들어 가끔 이런 일이 있긴 했지만 오늘은 금요일인데 말이에요. 서둘러 일어나 화장실에 갔습니다. 거울을 보니 머리가 너무 헝클어져 있었어요. 빗으로 차근차근 정리하면서 생각해봤어요. 어제 뭘 했지? 어제가 목요일이었나요? 잘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오늘이 금요일이라는 것이죠. 미영아, 엄마가 늦잠 잤네. 미안해. 세수를 하고 나서 옷장을 열었어요. 어떤 한복을 입을지 고민하다가 연보라색 치마 저고리를 꺼냈습니다. 미영이가 이 색깔을 좋아했거든요. 어머니, 연보라색이 정말 잘 어울리세요라고 했던 미영이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부엌에서 아침을 간단히 먹고 있는데 현관문이 두드려졌어요. 순덕 언니 계세요? 동네 박씨 아주머니 목소리였어요. 현관문을 열자 박씨 아주머니가 어색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언니, 괜찮으세요? 요즘 좀 이상해 보이시던데. 이상하다뇨? 전 괜찮은데요. 아니, 그게 어젯밤에 언니 집에서 소리가 많이 났어요. 혼자서 누구랑 이야기하시는 것 같던데. 어젯밤 순덕은 일찍 잤는데요. 무슨 소리를 냈을까요?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아, 그냥 TV 소리였을 거예요. 그래요? 그런데 언니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으시면 얘기하세요. 동네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어요. 박씨 아주머니가 돌아간 후 순덕은 불안해졌어요. 동네 사람들이 걱정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자신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요. 점심때쯤 동네 슈퍼에 나갔어요. 오늘도 미영이를 위한 과일을 사야 하니까요. 그런데 슈퍼 앞에 서 있던 동네 아주머니들이 순덕이 나타나자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어머, 순덕 할머니 오셨네. 안녕하세요. 어색한 인사를 나눈 후 슈퍼로 들어갔어요.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할머니 정말 이상한 것 같아. 그러게, 어제도 밤늦게 큰 소리로 누구랑 싸우는 것 같던데. 혼자 사는데 누구랑 싸워? 그러니까 정신이 좀 더 들리지 않게 하려고 귀를 막았어요. 왜 자신을 그렇게 말하는 걸까요? 순덕은 그냥 미영이와 이야기했을 뿐인데요. 슈퍼에서 배와 사과를 고르고 있는데 사장님이 조심스럽게 다가오셨어요. 할머니, 혹시 몸은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그런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혹시 가족분들이 할머니를 자주 찾아뵙나요? 이상한 질문이었어요. 왜 그런 걸 물어보시는 걸까요? 네, 미영이가 매주 금요일마다 와요. 아, 그래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할머니 혼자서만. 사장님이 말을 흐렸어요.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또다시 이웃들의 시선을 느꼈어요. 누군가는 커튼 사이로 순덕을 훔쳐보고 누군가는 대놓고 쳐다보며 뭔가를 중얼거렸어요. 왜 모두들 자신을 이상하게 보는 걸까요? 오후 1시 복례각에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복례각이죠? 김순덕입니다. 아, 할머님. 또 주문하시려고요? 이철수 사장님의 목소리가 전주보다 더 경계하는 것 같았어요. 네, 오늘도 한정식 30인분 부탁드려요. 할머님 죄송한데 정말 30인분이 필요하신 건가요? 지난주에 저희가 배달해드린 음식도 거의 그대로. 그대로라니요? 아니, 그게 어제 쓰레기 수거하는 날이었는데 할머님 집 앞에 음식물 쓰레기가 엄청 많았어요. 거의 30인분 가까이 되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랬나요? 지난주 음식을 다 버렸나요?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미영이가 못 와서 그랬나 봐요. 미영이요? 네, 제 며느리요. 매주 금요일마다 오는데 지난주에는 못 왔나 봐요.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사장님이 뭔가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님 혹시 며느리분이 정말로 매주 오시는 건가요? 이상한 질문이었어요. 당연히 오죠. 매주 금요일마다 와서 순덕이 차려준 음식을 먹고 가는 걸요. 물론이죠. 5년째 매주 금요일마다 와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준비해 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왜 모든 사람들이 미영이가 온다는 걸 의심하는 걸까요? 거실로 가서 상을 차리기 시작했어요. 30명이 앉을 수 있도록 방석을 깔고 그릇을 놓았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지난주와 똑같이 차렸는데도 어딘가 어색한 느낌이었습니다. 미영아, 내가 앉는 자리가 여기였지? 제일 앞자리를 가리키며 물어봤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미영이는 어디 있을까요? 오후 4시 복례각에서 음식이 도착했어요. 이번에는 사장님이 직접 오지 않고 배달원이 왔습니다.
젊은 남자였는데 음식을 들고 오면서 계속 순덕을 이상하게 쳐다봤어요. 30인분 맞으시죠? 네, 맞아요. 혹시 지금 집에 손님들이 계신가요? 아직 안 왔어요. 곧 올 거예요. 배달원이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음식을 내려놓고 갔어요. 그 표정이 자꾸만 신경 쓰였습니다. 음식을 받고 상차림을 시작했어요. 갈비찜, 잡채, 각종 나물 반찬들을 정성스럽게 덜어 놓았습니다. 특히 미영이 자리에는 갈비찜을 많이 담았어요. 미영아, 오늘은 갈비찜이 특히 맛있어 보이네. 어서 와서 먹어. 5시가 되었어요. 미영이가 올 시간이었습니다. 현관문 앞에 앉아서 기다렸어요.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는데도 오지 않았어요. 왜 안 오지? 분명히 금요일인데. 달력을 보니 금요일이 맞았어요. 그런데 왜 미영이가 안 오는 걸까요? 밤 8시가 되어서 포기했어요. 오늘도 미영이가 못 오는 모양이었습니다. 상차림을 치우기 시작했어요. 30인분의 음식은 거의 손대지 않았습니다. 순덕 혼자 조금 먹은 게 전부였어요. 미영이가 안 와서 이렇게 많이 남았네. 아까워라. 음식을 버리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이렇게 좋은 음식들을 버려야 한다니요. 미영이가 왔으면 맛있게 먹었을 텐데요. 설거지를 하면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미영이가 왜 안 올까요? 혹시 순덕이 뭔가 잘못했을까요? 아니면 화가 났을까요? 미영아, 엄마가 뭘 잘못했니? 왜 안 와? 그때 밖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집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또 불 켜져 있네. 매주 금요일마다 저래. 정말 이상해. 혼자서 뭘 하는 거야? 정신병원에 보내야 하는 거 아냐? 정신병원이라니요? 순덕은 정신병자가 아닌데 왜 그런 말을 하는 걸까요?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늦은 밤까지 잠이 오지 않았어요. 자꾸만 이상한 생각들이 떠올랐습니다. 정말로 미영이가 오는 걸까요? 아니면 순덕이 뭔가 착각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야, 분명히 와. 미영이는 매주 금요일마다 와. 혼자서 중얼거리며 잠자리에 들었어요. 꿈에서라도 미영이를 만날 수 있기를 바라면서요. 다음날 토요일 아침 일어나 보니 머리가 더 무거웠어요. 어젯밤 꿈에서 미영이를 봤던 것 같은데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미영이가 뭔가 슬픈 표정을 짓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부엌에서 아침을 먹고 있는데 현관문이 두드려졌어요. 혹시 미영이일까요? 서둘러 문을 열었지만 동네 이장님이 서 계셨어요. 순덕 씨, 잠깐 얘기 좀 할까요? 이장님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무슨 일인지 불안해졌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해요. 혹시 몸이 안 좋으신가요? 저는 멀쩡한데요. 그런데 요즘 밤마다 혼자서 큰 소리로 이야기하신다던데 혹시 누구랑 통화라도 하시는 건가요? 통화요? 순덕은 밤에 전화를 하지 않는데요. 아, 혹시 미영이와 이야기하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미영이와 이야기해요. 미영이요? 누구죠? 제 며느리예요. 이장님의 표정이 더욱 심각해졌어요. 순덕 씨, 며느리분이 언제 오시는데요? 매주 금요일마다 와요. 5년째 계속 오고 있어요. 5년째요? 이장님이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왜 모든 사람들이 그런 표정을 짓는 걸까요? 순덕 씨, 실례가 안 된다면 며느리분 연락처를 알 수 있을까요? 동네에서 한번 인사라도 드리고 싶어서요. 연락처요? 미영이 연락처는 어디 적어뒀을 텐데요.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제가 연락처를 깜빡한 것 같네요. 이장님이 한숨을 쉬며 돌아가셨어요. 그 뒷모습이 왜 그렇게 안쓰러워 보였을까요? 혼자 남겨진 집에서 순덕은 혼란스러웠어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이상하게 보고
미영이가 오는 것도 의심하고요. 정말로 미영이가 오는 걸까요? 미영아, 내가 정말로 오는 거지? 엄마가 착각하는 게 아니지? 하지만 대답은 들리지 않았어요. 집안은 정막만이 흘렀습니다. 그날 오후 창밖을 내다보니 동네 아주머니들이 모여서 순덕의 집을 가리키며 뭔가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답답하고 서러웠습니다. 순덕은 뭘 잘못한 걸까요? 단지 미영이를 기다리는 게 그렇게 이상한 일인가요? 미영아, 사람들이 엄마를 이상하게 봐. 내가 와서 사람들한테 말해줘. 엄마는 정상이라고. 또다시 혼잣말을 했지만 여전히 대답은 없었어요. 미영이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일요일이 되어도 불안감은 계속되었어요. 이웃들의 시선, 복내각 사장님의 의심, 이장님의 걱정. 모든 것이 순덕을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다음 금요일에는 분명히 미영이가 올 거예요. 그때 모든 사람들의 오해가 풀릴 거예요. 미영아, 다음 금요일에는 꼭 와. 사람들이 엄마를 이상하게 보고 있어. 내가 와서 해명해줘야 해. 그렇게 또 한 주가 시작되었어요. 세 번째 금요일을 기다리면서요. 세 번째 금요일이 다가오는 화요일 아침, 순덕은 이상한 기분으로 눈을 떴어요. 시계를 보니 오후 2시였습니다. 지금이 오후인가요? 창밖을 보니 해가 중천에 떠 있었어요. 분명히 아침에 일어났는데 어떻게 오후가 된 거죠? 오늘이 무슨 요일이지? 달력을 보러 갔지만 숫자들이 헷갈렸어요. 이라고 적힌 게 화요일인가요? 아니면 2일인가요? 머릿속이 뒤죽박죽이었습니다. 부엌에 가서 물을 마시며 생각해봤어요. 중요한 건 금요일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미영이가 오는 날이니까요. 미영아, 엄마가 날짜를 헷갈리고 있어. 금요일이 언제지? 대답이 없자 불안해졌어요. 혹시 벌써 금요일이 지나간 건 아닐까요? 서둘러 현관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복도에서 박씨 아주머니와 마주쳤어요. 언니, 웬일로 이 시간에 나와요? 지금 몇 시예요? 오후 2시 반인데. 언니, 괜찮아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오후 2시 반이라니요. 분명히 아침에 일어났는데 어떻게 된 거죠? 오늘이 무슨 요일이에요? 화요일이에요. 언니, 정말 괜찮으세요? 화요일이면 금요일까지 아직 3일이 남았네요. 다행이었어요. 하지만 왜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갔을까요? 아, 네. 괜찮아요. 박씨 아주머니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순덕을 쳐다보다가 고개를 저으며 돌아갔어요. 그 표정이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마치 불쌍한 사람을 보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집으로 들어와서 거울을 봤어요.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옷도 구겨져 있었습니다. 언제 이렇게 된 거죠?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정신을 차리려고 찬물로 세수를 했어요. 그리고 달력 앞에 앉아서 손가락으로 날짜를 세어봤습니다.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아직 3일 남았어. 안전하게 금요일을 맞으려면 더 조심해야겠어요. 순덕은 큰 종이에 크게 글씨를 써서 벽에 붙였습니다. 금요일은 절대 놓치면 안 된다. 미영이가 온다. 수요일 아침 일어나 보니 또 늦잠을 잤어요. 오전 10시였습니다. 요즘 자꾸 이런 일이 생기네요. 하지만 중요한 건 오늘이 수요일이라는 것이었어요. 금요일까지 이틀 남았습니다. 장을 보러 나가야 했어요. 미영이를 위한 과일도 사야 하고 집에 있는 반찬도 떨어져 가고 있었으니까요. 동네 마트로 향하는데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모두 순덕을 피하는 것 같았어요. 누군가는 길을 건너가고 누군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마트 입구에서 김씨 할머니를 만났어요. 순덕아, 어디가? 장 보러 가요. 그래. 그런데 너 요즘 몸은 괜찮니? 네, 괜찮아요. 사람들이 그러는데. 너 혼자 중얼거리는 소리가 많이 난다던데. 중얼거리는 소리요? 순덕은 미영이와 이야기하는 것뿐인데요. 미영이와 이야기해요. 미영이가 누구야? 너 혼자 사는데. 제 며느리예요. 김씨 할머니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며느리? 순덕아, 너 며느리 없잖아.
있어요. 미영이가 매주 금요일마다 와요. 소리가 커져버렸어요. 김씨 할머니가 깜짝 놀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알았어, 알았어. 화내지 마. 김씨 할머니가 후다닥 가버렸어요. 순덕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왜 아무도 믿지 않는 걸까요? 마트에서 장을 보는데 사장님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할머니 혹시 가족분께 연락드려 볼까요? 가족이요? 네, 자식분이나 보호자분 말이에요. 보호자요? 순덕은 보호가 필요한 사람이 아닌데요. 전 괜찮아요. 그런데 요즘 할머니가 좀 이상해 보이세요. 혼자서 중얼거리시고 날짜도 헷갈려 하시고 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이상하다고 하는 걸까요? 순덕은 화가 났어요. 저 이상하지 않아요. 미영이가 금요일에 와요. 목소리가 또 커졌어요. 마트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모두 순덕을 쳐다봤습니다. 그 시선들이 부담스러워서 급하게 계산을 하고 나왔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또다시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할머니 정신이 많이 안 좋아졌네. 혼자서 소리 지르고 그러던데. 가족도 없는 것 같은데 누가 돌봐줘야 하는 거 아니야? 순덕은 귀를 막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가방을 들고 있었으니까요. 집에 도착해서 문을 꽝 닫았어요. 밖에서 들리는 소리들이 싫었습니다. 미영아, 사람들이 엄마를 이상하게 봐. 왜 그런 거야? 여전히 대답이 없었어요. 혹시 미영이도 자신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요? 그런 생각에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목요일 아침 순덕은 일찍 일어났어요. 오늘은 금요일 하루 전이었습니다. 내일이면 미영이가 와요. 준비를 철저히 해야겠어요. 벽에 붙인 종이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금요일은 절대 놓치면 안 된다. 미영이가 온다. 맞아요.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날이에요. 한복을 미리 꺼내서 다렸어요. 미영이가 좋아하는 연보라색 치마 저고리였습니다. 구두도 깨끗하게 닦아놓고 머리핀도 준비했어요. 그런데 전화를 걸어야 할까요? 복례 가게 음식을 주문해야 하는데 사장님이 자꾸 이상하게 보셔서 부담스러웠어요. 고민하다가 결정했어요. 미영이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해야죠. 여보세요, 복례 가게죠? 김순덕입니다. 아, 할머님. 또 주문하시려고요? 사장님의 목소리가 확실히 전과 달랐어요. 더 조심스럽고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네, 내일 금요일에 한정식 30인분 주문하려고요. 할머님 죄송한데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정말로 30명이나 되는 분들이 오시는 건가요? 아니면 물론이에요. 미영이가 와요. 미영이. 며느리분 말씀이시죠? 네. 그런데 할머님 제가 볼 때는 항상 할머님 혼자서만 음식을 받으시고 다음 날 보면 음식물 쓰레기가. 순덕이 화가 났어요. 왜 자꾸 의심하는 걸까요? 미영이가 와요. 5년째 매주 금요일마다 와요. 왜 아무도 믿지 않는 거예요? 할머님 진정하세요. 알겠습니다. 준비해 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순덕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의심하는 걸까요? 벽에 붙인 종이를 다시 보며 다짐했어요. 절대 놓치면 안 돼. 미영이가 와. 분명히 와. 그날 오후 창밖을 보니 동네 아주머니들이 또 모여 있었어요. 순덕의 집을 가리키며 무슨 말인가 하고 있었습니다. 커튼을 살짝 젖히고 들어봤어요. 저 할머니 정말 위험한 것 같은데. 혼자서 큰 소리로 소리 지르고 없는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며느리가 온다고 하는데 며느리가 어디 있어? 정신병원에 모셔가야 하는 거 아냐? 순덕은 커튼을 확 닫아버렸어요. 정신병원이라니요. 자신은 정상인데 왜 그런 말을 하는 걸까요? 미영아, 엄마는 정상이야. 그렇지. 내일 내가 오면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될 거야. 저녁을 먹으면서도 계속 내일 일을 생각했어요. 미영이가 오면 모든 오해가 풀릴 거예요. 사람들이 자신을 이상하게 보지 않을 거예요. 밤에 잠자리에 들면서도 계속 중얼거렸어요. 내일은 금요일. 미영이가 와. 절대 잊으면 안 돼. 한밤중에 깼어요. 시계를 보니 새벽 3시였습니다. 갑자기 불안해졌어요. 혹시 오늘이 금요일인 건 아닐까요? 벽에 붙인 종이를 확인했어요. 맞아요, 내일이 금요일이에요.
다시 잠자리에 들려고 했는데 잠이 오지 않았어요. 자꾸만 이상한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정말로 미영이가 올까요? 혹시 자신이 뭔가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아니야, 미영이는 와. 매주 금요일마다 와. 하지만 의심은 계속 커져갔어요. 왜 아무도 미영이를 본 적이 없다고 하는 걸까요? 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이상하게 보는 걸까요? 새벽 5시가 되어서야 간신히 잠이 들었어요. 꿈에서 미영이를 봤습니다. 하지만 미영이가 뭔가 슬픈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어머니, 저는 미영이가 무슨 말을 하려던 순간 꿈에서 깼어요. 드디어 금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순덕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시작했어요. 미리 다려놓은 연보라색 한복을 입고 머리도 깔끔하게 빗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예쁘게 단장된 자신의 모습이 보였어요. 미영아, 오늘 엄마 예쁘지? 부엌에서 꿀물을 타서 마시고 목소리도 가다듬었어요. 미영이가 올 때 좋은 목소리로 맞이해야 하니까요. 오전 내내 집안을 정리했어요. 30명이 앉을 자리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릇들도 다시 닦아놓았습니다. 오후 1시 복례 가게 전화를 걸었어요. 사장님, 김순덕입니다. 음식 준비 어떻게 되고 있어요? 네, 할머님. 지금 준비 중입니다. 4시에 가져다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시계를 봤어요. 3시간 후면 음식이 도착하고 5시쯤이면 미영이가 올 거예요. 미영아, 이제 몇 시간 안 남았어. 엄마가 내가 좋아하는 음식 다 준비했어. 하지만 여전히 대답이 없었어요. 왜 미영이는 대답을 하지 않는 걸까요? 오후 2시 갑자기 불안해졌어요. 정말로 미영이가 올까요? 지난 2번은 왜 오지 않았던 걸까요? 벽에 붙인 종이를 다시 읽어봤어요. 금요일은 절대 놓치면 안 된다. 미영이가 온다. 맞아요. 미영이는 와요. 반드시 와요. 절대 놓치면 안 돼. 절대 놓치면 안 돼. 계속 중얼거리면서 기다렸어요. 오늘은 다를 거예요. 오늘은 미영이가 분명히 올 거예요. 그렇게 3번째 금요일의 오후가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3번째 금요일 오후 4시 복례각 배달 오토바이 소리가 들렸어요. 순덕은 현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다를 거예요. 오늘은 미영이가 분명히 올 거예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평소와 달리 배달원이 아닌 이철수 사장님이 직접 왔습니다. 그것도 아내와 함께요. 할머님, 음식 가져왔습니다. 네, 고생하셨어요. 이철수 사장의 아내 정숙자 씨가 음식 상자를 들여다보며 말했어요. 할머님, 정말 많은 양이네요. 30인분이라고 하셨죠? 네, 미영이와 친구들이 와요. 정숙자 씨가 남편을 힐끗 보더니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미영이가 며느리분이시죠? 혹시 언제 오실 예정이세요? 곧 올 거예요. 5시쯤이면. 이철수 사장이 부인의 팔을 살짝 당겼어요. 그만하자는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정숙자 씨는 계속 순덕을 바라봤어요. 할머님,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도움이요? 네, 뭔가 외로우실 것 같아서요. 순덕은 고개를 저었어요. 외롭지 않아요. 미영이가 있는걸요. 부부가 돌아간 후 순덕은 음식을 받아서 상차림을 시작했어요. 오늘은 더욱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30개의 그릇에 밥을 담고 갈비찜과 잡채를 정갈하게 나누어 담았어요. 미영아, 오늘은 정말 맛있어 보이지? 엄마가 특별히 예쁘게 차려놨어. 5시가 되었어요. 순덕은 현관문 앞에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오늘은 다를 거예요. 오늘은 미영이가 꼭 올 거예요. 6시가 지나고 7시가 지나도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이상해. 왜 또 안 오지? 한편 복례각 한정식집에서는 부부가 심각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여보, 저 할머니 정말 불쌍해. 혼자서 저렇게 많은 음식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어. 그러게 말이야. 근데 우리가 뭘 어떻게 해? 정신이 온전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 그렇다고 그냥 둘 수는 없잖아. 혹시 정말로 며느리가 있는 건 아닐까? 이철수 사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3주째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어. 30인분을 주문하고 혼자 기다리다가 다 버리고. 며느리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그래도 뭔가 사연이 있을 거야. 멀쩡한 사람이 갑자기 저러지겠어? 정숙자 씨는 걱정이 되었어요.
같은 여자로서 그리고 어머니로서 순덕의 마음이 이해됐습니다. 내가 한 번 더 가봐야겠어. 자기야, 이상한 일에 끼어들지 마. 우리 장사에만 신경 쓰자. 장사가 뭐가 중요해? 저 할머니가 혼자서 얼마나 외로우실까? 그날 밤 8시 순덕이 상차림을 치우고 있을 때 현관문이 두드려졌어요. 혹시 미영이일까요? 서둘러 문을 열었습니다. 정숙자 씨가 작은 보온병을 들고 서 있었어요. 할머님, 저 아까 복례 가게에서 음식 가져다 드린. 아, 네. 사장님 부인이시죠? 네. 혹시 저녁 드셨어요? 뜨거운 차 좀 끓여왔는데. 순덕은 당황했어요. 왜 갑자기 이 사람이 왔을까요? 괜찮아요. 저는 괜찮으니까. 그냥 잠깐만요. 할머님 얼굴이 안 좋아 보이세요. 정숙자 씨가 부드럽게 말하자 순덕은 어쩔 수 없이 들여보냈어요. 집안을 본 정숙자 씨는 깜짝 놀랐어요. 30개의 그릇이 그대로 놓여 있었고 음식은 거의 손대지 않은 채였습니다. 할머님, 손님들이 안 오셨나 봐요? 순덕이 슬픈 표정을 지었어요. 미영이가 또 못 왔어요. 미영이가 며느리분이시죠? 네. 매주 금요일마다 오는데 요즘 자꾸 못 와요. 정숙자 씨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혹시 며느리분과 연락이 안 되세요? 연락이요? 네, 전화라든지. 순덕이 머뭇거렸어요. 미영이 전화번호를 어디 적어뒀는데 찾을 수가 없었거든요. 전화번호를 어디 뒀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며느리분 집 주소는 아세요? 주소요? 그것도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분명히 알고 있었는데 기억이 잘 안 나요. 정숙자 씨의 마음이 아팠어요. 할머니가 뭔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는 게 분명했습니다. 할머님, 며느리분이 언제부터 오셨어요? 5년째요. 매주 금요일마다. 5년이나요? 그럼 정말 자주 오셨네요. 네, 미영이가 효부거든요. 시어머니를 잘 모셔요. 순덕의 얼굴에 미소가 지어졌어요. 미영이 이야기를 할 때면 항상 그랬습니다. 며느리분이 어떤 분이세요? 키가 크고 예뻐요. 그리고 정말 착해요. 목소리도 곱고. 순덕이 미영이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눈빛이 달랐어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미영이가 당신처럼 착했는데. 저같이요? 네, 시어머니를 챙기는 마음이 그래요. 미영이도 저를 정말 잘 모셨거든요. 정숙자 씨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할머니가 며느리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과거형을 쓰는 것 같았거든요. 할머님, 며느리분이 지금 어디 사세요? 순덕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어디 사냐고요? 네, 평소에 어디서 생활하시는지. 그건. 순덕이 갑자기 혼란스러워했어요. 미영이가 어디서 살고 있는지 생각해보니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머리가 아파요. 정숙자 씨가 할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요. 천천히 생각해보세요. 미영이가. 순덕이 갑자기 눈물을 흘렸어요. 미영이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 안 와요? 정숙자 씨의 가슴이 아팠어요. 할머니가 뭔가 중요한 걸 잊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님, 혹시 며느리분 사진 있으세요? 사진이요? 순덕이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여기저기 찾아보더니 낡은 액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여기 있어요. 정숙자 씨가 사진을 받아봤어요.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순덕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여성의 얼굴은 온화하고 따뜻해 보였어요. 정말 예쁘시네요. 언제 찍으신 사진이에요? 한 7년 전쯤. 미영이 생일날 찍은 거예요. 7년 전이라니요. 그럼 5년째 매주 온다는 말과 맞지 않았어요. 할머님, 이 사진이 7년 전이면 며느리분이 5년째 매주 오신다는 게. 순덕이 갑자기 화를 냈어요. 5년째 와요. 매주 금요일마다 와요. 왜 아무도 믿지 않는 거예요? 할머님, 진정하세요. 저는 믿어요. 정숙자 씨가 달래자 순덕이 조금 진정됐어요. 정말 믿어주세요? 네, 믿어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순덕의 눈에서 눈물이 계속 흘렀어요. 모든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다고 해요. 정신병원에 보내야 한다고 해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할머님은 이상하지 않아요.
정숙자 씨는 할머니를 위로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었어요. 분명히 뭔가 중요한 일이 있었을 텐데 할머니가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할머님, 제가 며느리분을 찾는 걸 도와드릴까요? 정말이요? 네, 함께 찾아봐요. 순덕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미영이도 당신 같은 사람이었는데. 어떤 사람이었는데요? 따뜻하고, 다정하고, 저를 진짜 딸처럼 생각해줬어요. 정숙자 씨가 더 자세히 물어보려던 순간 밖에서 자동차 경적 소리가 났어요. 남편이 찾으러 온 것 같았어요. 할머님, 제가 내일 다시 와도 될까요? 네, 와주세요. 미영이 찾는 거 도와주세요. 네, 꼭 도와드릴게요. 정숙자 씨가 돌아간 후 순덕은 오랜만에 희망을 느꼈어요. 드디어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미영아, 좋은 사람이 나타났어. 그 사람이 널 찾는 걸 도와줄 거야. 그날 밤 정숙자 씨는 남편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여보, 저 할머니 정말 불쌍해. 뭔가 큰일이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끼어들지 말라고 했잖아. 정신이 온전하지 않으신 분이야. 그게 아니야. 분명히 며느리가 있었어. 사진도 봤고. 사진이 있다고 해서 지금도 있다는 건 아니잖아. 이철수 사장의 말에 정숙자 씨는 뭔가 깨달았어요. 혹시 며느리분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무슨 일이? 모르겠어. 하지만 할머니가 계속 과거형으로 말씀하시는 걸 보니 부부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둘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내일 다시 가봐야겠어. 더 자세히 알아봐야 할 것 같아. 자기야, 너무 깊이 관여하지는 마. 괜찮아. 저 할머니가 혼자서는 힘들어 보여. 그날 밤 순덕은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누군가 자신을 믿어준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꿈에서 미영이가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예전처럼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좋은 분을 만나셨네요. 미영아, 그분이 널 찾아줄 거야. 어머니. 미영이가 뭔가 말하려고 했지만 꿈에서 깼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슬프지 않았습니다. 희망이 생겼거든요. 다음 날 토요일 정숙자 씨가 약속대로 다시 왔어요. 이번에는 작은 반찬통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할머님, 반찬 좀 만들어 왔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순덕이 정숙자 씨를 보는 눈빛이 어제와 달랐어요. 마치 딸을 보는 것 같은 따뜻한 시선이었습니다. 할머님, 어제 말씀하신 며느리분 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들어봐도 될까요? 순덕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뭐든지 물어보세요. 며느리분이 언제부터 안 오시기 시작했어요? 3주 전부터요. 그 전까지는 꼬박꼬박 왔는데. 3주 전부터라니요. 그럼 그 전까지는 정말 왔다는 건가요? 정숙자 씨는 더 많은 것을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분명히 이 모든 일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토요일 오후 정숙자 씨는 남편의 반대를 무릅쓰고 순덕의 집 근처를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뭔가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동네 슈퍼 사장님께 물어봤어요. 혹시 순덕 할머니 가족에 대해서 아시는 게 있으세요? 아, 순덕 할머니요? 예전에는 며느리가 있었는데. 며느리가 있었다고요? 네, 키 크고 예쁜 여자분이었어요. 가끔 할머니랑 같이 장 보러 오곤 했는데. 정숙자 씨의 눈이 반짝였어요. 언제까지 보셨어요? 한 5년 전까지였나? 그 후로는 할머니 혼자서만 오시더라고요. 5년 전이라니요. 할머니는 5년째 매주 온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5년 전까지 왔다는 말인가요? 혹시 그 며느리분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요? 글쎄요. 갑자기 안 보이시더라고요. 할머니한테 물어봤는데 그냥 바쁘다고만 하시고. 정숙자 씨는 더 많은 정보가 필요했어요. 동네 부동산 중개소를 찾아갔습니다. 실례합니다. 이 동네에 사시는 김순덕 할머니 아세요? 중개소 사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순덕 할머니요. 물론 알죠. 그런데 왜 물어보세요? 제가 좀 도와드리려고 하는데 가족 상황을 알고 싶어서요. 아, 그러시군요. 순덕 할머니는 남편 돌아가시고 혼자 사세요. 예전에는 며느리가 있었는데 또 며느리 이야기가 나왔어요. 며느리분은 어떻게 됐나요? 중개소 사장이 서랍을 뒤지더니 낡은 파일을 꺼냈어요.
여기 있네요. 5년 전에 이사 관련 서류 정리하다가 나온 건데, 파일 안에는 오래된 가족 사진들이 들어 있었어요. 순덕 할머니와 젊은 여성, 그리고 30대 남성이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이분이 며느리분이에요? 네, 박미영 씨라고 하셨어요. 정말 효부였거든요. 시어머니 모시는 걸로 동네에서 유명했어요. 정숙자 씨가 사진을 자세히 봤어요. 어제 할머니가 보여준 사진 속에 그 여성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됐나요? 중개소 사장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5년 전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정숙자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돌아가셨다고요? 네, 갑작스러운 교통사고였어요. 금요일 오후였는데 시장에서 장을 보고 집으로 오는 길이었대요. 금요일이라니요. 할머니가 미영이를 기다리는 바로 그 요일이었어요. 할머니는 어떻게 하셨어요? 처음에는 많이 우셨죠. 며느리를 친딸처럼 아꼈거든요. 그런데 얼마 후부터 이상하게 행동하시기 시작했어요. 이상하게요? 며느리가 살아있는 것처럼 행동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슬픔 때문인 줄 알았는데 정숙자 씨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어요. 할머니가 매주 금요일마다 기다리는 사람은 5년 전에 세상을 떠난 며느리였던 거예요. 혹시 이 사진들을 좀 빌려도 될까요? 네, 가져가세요. 어차피 버릴 거였어요. 정숙자 씨는 사진들을 들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남편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할머니 며느리가 5년 전에 돌아가셨대. 이철수 사장이 깜짝 놀랐어요. 돌아가셨다고? 그럼 할머니가 혼자서? 응, 돌아가신 며느리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매주 금요일마다. 그럼 치매인가? 그런 것 같아. 과거와 현재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 같아. 부부는 할머니가 얼마나 외로웠을지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어요. 일요일 오후 정숙자 씨는 다시 순덕의 집을 찾아갔어요. 이번에는 사진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할머님 안녕하세요. 아, 오셨네요. 미영이 찾는 일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정숙자 씨가 조심스럽게 사진을 꺼냈어요. 할머님, 이 사진들 보세요. 순덕이 사진을 보더니 환하게 웃었어요. 아, 이 사진들. 어디서 찾으셨어요? 동네 부동산에서 찾았어요. 할머님, 이 사진 속 미영이는 언제 찍은 거예요? 이건 8년 전. 미영이가 처음 우리 집에 왔을 때예요. 그럼 이 사진은요? 다른 사진을 보여주자 순덕이 잠시 생각했어요. 이건 6년 전인가? 미영이 생일날이에요. 정숙자 씨가 마지막 사진을 보여줬어요. 가장 최근에 찍힌 것 같은 사진이었어요. 이 사진은 언제예요? 순덕이 사진을 오래 바라보더니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이건 언제였을까요? 할머님, 이 사진이 미영이와 찍은 마지막 사진 아니세요? 마지막이라뇨? 순덕이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미영이는 매주 와요. 마지막이 아니에요. 정숙자 씨가 더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할머님, 미영이가 마지막으로 온 게 언제였는지 기억하세요? 마지막이요? 지난주에도 왔는데요. 아니, 못 왔나? 헷갈리네요. 순덕이 머리를 쥐고 고민했어요. 머리가 아파요. 자꾸 헷갈려요. 정숙자 씨가 할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할머님,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미영이가 정말 최근에 왔었나요? 순덕이 눈을 감고 집중했어요. 미영이가. 갑자기 순덕의 표정이 변했어요. 미영이가 안 온 지 얼마나 됐을까요? 할머님이 생각하기에는 얼마나 된 것 같아요? 며칠? 아니면 몇 주? 아니, 더 오래됐나? 순덕이 혼란스러워했어요. 시간 감각이 완전히 뒤섞여 있었습니다. 정숙자 씨가 결심하고 물어봤어요. 할머님, 혹시 미영이에게 무슨 일이 생긴 기억은 없으세요? 무슨 일이요? 사고라든지, 아픈 일이라든지. 순덕이 갑자기 눈물을 흘렸어요. 미영이가 어떻게 됐나요? 기억이 안 나요. 뭔가 무서운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요. 정숙자 씨는 더 이상 묻기가 어려웠어요. 할머니가 너무 고통스러워했거든요. 괜찮아요. 천천히 기억해보세요. 그때 순덕이 갑자기 일어났어요. 미영이한테 전화해봐야겠어요. 전화를요?
네, 왜 안 오는지 물어봐야겠어요. 순덕이 전화기로 다가갔어요. 그리고 번호를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10, 아니, 11, 아니. 번호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번호가 뭐였지? 정숙자 씨의 마음이 아팠어요. 할머니가 이미 세상에 없는 사람에게 전화를 걸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님, 지금은 전화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왜요? 미영이가 바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겠네요. 그럼 다음에 전화해야겠어요. 순덕이 다시 앉았어요. 그리고 갑자기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미영이가 안 온 건가요? 한 달, 두 달. 할머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모르겠어요. 시간이 이상해요. 정숙자 씨는 할머니의 치매가 꽤 심각하다는 걸 알았어요. 과거와 현재를 완전히 구분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님,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아세요? 일요일. 아니, 월요일. 아니면 금요일인가요? 일요일이에요. 일요일이면 미영이가 금요일에 와야 하는데 금요일은 지났어요. 지났다고요? 그럼 미영이가 왔었나요? 아니요, 오지 않았어요. 순덕이 갑자기 불안해했어요. 왜 안 왔을까요? 미영이가 화났나요? 화가 난 게 아니에요. 그럼 왜 안 와요? 정숙자 씨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진실을 말하기에는 할머니가 너무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미영이가 어딘가 멀리 갔을 수도 있어요. 멀리요? 어디로요? 아주 먼 곳으로요. 순덕이 슬픈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언제 돌아와요? 잘 모르겠어요. 기다리면 올까요? 정숙자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할머님이 기다리시면 언젠가는. 그럼 계속 기다릴게요. 매주 금요일마다. 순덕의 눈빛이 다시 희망으로 가득 찼어요. 다음 금요일에도 음식 준비해야겠어요. 미영이가 올지도 모르니까. 정숙자 씨는 더 이상 뭐라고 말할 수 없었어요. 할머니에게는 그 희망이 유일한 위안이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숙자 씨는 눈물을 흘렸어요. 5년 동안 죽은 며느리를 기다리며 살아온 할머니의 마음을 생각하니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남편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어요. 할머니가 치매 때문에 시간을 구분하지 못해 5년 전 일을 며칠 전 일처럼 생각하고 있어. 그럼 매주 금요일마다 30인분을 주문하는 건 돌아가신 며느리를 위한 거야. 아마 제사상 같은 거일 거야. 그런데 왜 30인분씩이나? 그건 아직 모르겠어. 더 알아봐야겠어. 이철수 사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불쌍한 할머니. 혼자서 5년 동안 그렇게 살아오셨다니. 우리가 도와드려야 해. 더 이상 혼자 두면 안 될 것 같아. 그런데 어떻게 도와? 치매는 우리가 고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모르겠어. 일단 계속 지켜봐야겠어. 그날 밤 순덕은 또다시 미영이 꿈을 꾸었어요. 이번에는 미영이가 뭔가 급한 표정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늦었어요. 미영아, 어디가? 시장에 가서 어머니 좋아하는 거 사와야 해요. 조심해서 가. 꿈속에서 미영이가 뛰어가는 모습을 보며 순덕은 불안해했어요.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길 것만 같았습니다. 미영아, 뛰지 마. 천천히 가. 하지만 미영이는 이미 멀어진 후였어요. 순덕이 꿈에서 깨어났을 때는 새벽 3시였어요. 가슴이 두근두근거렸습니다. 미영아, 무슨 꿈이었을까? 왜 그렇게 급하게 뛰어갔지? 하지만 기억이 희미했어요. 꿈의 내용이 현실과 뒤섞여서 무엇이 진짜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금요일에는 꼭 와. 엄마가 기다리고 있어. 그렇게 또 한 주가 시작되었어요. 네 번째 금요일을 기다리면서요. 네 번째 금요일 아침 순덕은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났어요. 새벽 4시였습니다. 오늘은 절대 실수하면 안 되겠다고 다짐했거든요. 미영아, 오늘은 꼭 와야 해. 엄마가 완벽하게 준비할게.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어제 입던 옷을 그대로 입고 잠들었던 것 같았고 머리도 며칠째 감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요? 거울을 보니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어요.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얼굴은 야위어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자신의 모습인가요? 미영이가 보면 깜짝 놀라겠네. 예쁘게 단장해야지.
세수를 하려고 화장실에 갔는데 치약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어요. 언제 떨어뜨린 거죠?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부엌에 가서 아침을 먹으려고 했는데 냉장고가 거의 비어 있었어요. 언제 장을 봤던 걸까요? 어제 봤나요? 그저께 봤나요? 아, 맞다. 미영이 오는 날이니까 장을 봐야겠다. 서둘러 옷을 챙겨 입고 밖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가게들이 모두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길을 가던 아주머니에게 물어봤어요. 지금 몇 시예요? 새벽 5시인데요. 할머니, 이 시간에 왜 나오셨어요? 새벽 5시라니요. 가게가 닫혀 있을 만했어요. 미영이 올 준비를 해야 해서요. 미영이가 누구예요? 제 며느리요. 아주머니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빨리 지나갔어요. 왜 모든 사람들이 그런 표정을 짓는 걸까요? 집으로 돌아와서 기다렸어요. 가게가 문을 열 때까지 말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시계를 봐도 숫자들이 헷갈렸어요. 오전 10시쯤 되어서야 다시 나갔어요. 마트에서 과일을 사려고 했는데 사장님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새벽에 나오셨다던데. 네, 괜찮아요. 그런데 할머니, 혹시 가족분께 연락드릴까요? 요즘 너무 혼자 다니시는 것 같아서. 또 가족 이야기예요. 왜 자꾸 가족을 찾으려고 하는 걸까요? 가족 있어요. 미영이 있어요. 미영이가 어디 계시는데요? 금요일에 와요. 사장님이 한숨을 쉬었어요. 할머니, 오늘이 금요일인데. 미영이가 오셨나요? 오늘이 금요일이라고요? 그럼 미영이가 와야 하는데요. 아직 안 왔어요. 오후에 올 거예요. 할머니, 미영이가 정말로 오실까요? 왜 자꾸 의심하는 걸까요? 순덕이 화가 났어요. 와요. 매주 금요일마다 와요. 왜 아무도 믿지 않는 거예요? 목소리가 커지자 마트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모두 쳐다봤어요. 그 시선들이 무서웠습니다. 급하게 물건을 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복례각에 전화를 걸어야 했습니다. 여보세요, 복례각이죠? 김순덕입니다. 아, 할머님. 이철수 사장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주저하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도 한정식 30인분 주문하려고요. 할머님 죄송한데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얘기요? 네, 저희가 직접 가서 얘기 드리고 싶은데요. 왜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걸까요? 그냥 음식만 가져다 주면 되는데요. 그냥 음식만 가져다 주세요. 할머님 정말 필요한 얘기예요. 곧 갈게요. 전화가 끊겼어요. 순덕은 불안해졌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오후 2시 복례각에서 온 것은 배달원이 아니었어요. 이철수 사장과 정숙자 씨, 그리고 낯선 남자가 함께 왔습니다. 할머님 안녕하세요. 정숙자 씨가 먼저 인사했어요. 그런데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이분은 보건소에서 나오신 분이에요. 보건소라니요? 왜 보건소 사람이 왔을까요? 낯선 남자가 정중하게 말했어요. 할머님, 저는 보건소 사회복지사 김민수라고 합니다. 사회복지사요? 왜 오셨어요? 동네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셔서요. 할머님이 혼자 지내시는 게 어려우실 것 같다고. 순덕이 당황했어요. 어렵지 않아요. 미영이가 있는걸요. 복지사가 정숙자 씨를 힐끗 보더니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미영이가 며느리분이시죠? 오늘 오실 예정이세요? 네, 곧 올 거예요. 그런데 할머님, 며느리분이 언제부터 안 오셨는지 기억하세요? 왜 자꾸 이상한 질문을 하는 걸까요? 안 온 게 아니라 늦는 거예요. 곧 올 거예요. 복지사가 파일을 꺼내더니 말했어요. 할머님, 제가 조사해 본 결과 미영이라는 분이 5년 전에 뭐예요?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고 나와 있는데요. 순덕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뭐라고요? 미영이 분이 5년 전 금요일 오후에 교통사고를 당하셨어요. 시장에서 장을 보고 집으로 오시다가. 거짓말이에요. 순덕이 소리쳤어요. 미영이는 매주 와요. 매주 금요일마다 와요. 할머님 진정하세요. 정숙자 씨가 달래려 했지만 순덕은 들을 수가 없었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미영이는 살아있어요. 할머님, 나가세요. 모두 나가세요. 미영이가 오는데 방해하지 마세요.
순덕이 문을 활짝 열며 소리쳤어요. 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복지사가 다시 말했어요. 할머님, 현실을 받아들이셔야 해요. 미영이 부는 이미 받아들일 게 뭐가 있어요. 미영이는 살아있어요. 순덕이 거실로 뛰어가서 상차림을 가리켰어요. 봐요. 미영이 올 준비 다 했어요. 30인분 다 준비했어요. 할머님, 그 30인분이 누구를 위한 건가요? 미영이와. 순덕이 갑자기 말을 멈췄어요. 30인분을 왜 준비하는 걸까요? 미영이 혼자 오는데? 미영이가 친구들과 함께 와요. 무슨 친구들이요? 친구들이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왜 30인분을 준비하는지 자신도 모르겠었습니다. 할머님, 혹시 제사상인가요? 정숙자 씨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제사상이라니요? 미영이 분을 위한 제사상 말이에요. 순덕이 갑자기 주저앉았어요. 제사상이라니. 미영이는 살아있는데. 하지만 뭔가 기억의 편린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흐릿하지만 무서운 기억들이었습니다. 어머니, 시장에 다녀올게요. 조심해서 가렴. 네, 어머니가 좋아하는 갈비찜 사올게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었죠? 순덕이 머리를 쥐고 괴로워했어요. 기억이 안 나요. 복지사가 의자를 가져다 주며 말했어요. 할머님, 천천히 생각해보세요. 미영이가 어떻게 됐나요? 교통사고를 당하셨어요. 금요일 오후에. 그래서 제가 금요일마다 순덕이 뭔가 깨닫는 듯 했어요. 제가 미영이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런 것 같아요. 5년 동안? 네. 순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미영이가 정말로 죽었나요? 네, 할머님. 그럼 제가 5년 동안 혼자서. 순덕이 주변을 둘러봤어요. 30개의 그릇, 아무도 앉지 않을 자리들, 식어가는 음식들. 미영아. 순덕이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바보였구나. 5년 동안 혼자 기다리고 있었구나. 정숙자 씨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어요. 할머님, 괜찮아요. 이제 알았으니까. 괜찮지 않아요. 미영이 없는데 어떻게 괜찮아요? 순덕이 서럽게 울었어요. 미영이가 마지막에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모든 사람들이 조용히 들었어요. 어머니 좋아하는 갈비찜 사오겠다고 했어요. 그게 마지막 말이었어요. 그래서 매주 갈비찜을 주문하신 거예요? 네. 미영이가 못 먹은 갈비찜을. 혹시라도 돌아올까봐. 복지사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할머님, 이제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모르겠어요. 미영이 없는데 어떻게 살아요? 할머님을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도움이요? 네, 요양원이나 주간보호센터 같은. 순덕이 고개를 저었어요. 싫어요. 미영이가 오면 어떻게 해요? 미영이가 저를 못 찾으면 어떻게 해요? 할머님, 미영이는 알아요. 죽었다는 거 알아요. 그래도 혹시 몰라요. 순덕이 다시 눈물을 흘렸어요. 5년 동안 기다렸는데 이제 와서 포기할 수는 없어요. 정숙자 씨가 할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할머님, 미영이 분도 할머님이 이렇게 아파하시는 걸 원하지 않을 거예요. 미영이가 뭘 원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미영이는. 순덕이 갑자기 화를 냈어요. 미영이는 저한테 화났어요. 마지막에 싸웠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놀랐어요. 싸웠다고요? 네, 미영이가 제 요리가 맛없다고 했어요. 어머니 손맛을 못 따라한다고. 그래서요? 저도 화가 났어요. 그럼 내가 해보라고 했어요. 그게 마지막 말이었어요. 순덕이 가슴을 쳤어요. 미영이가 화나서 나간 거예요. 그래서 사고가 난 거예요. 할머님, 그건 할머님 잘못이 아니에요. 제 잘못이에요. 제가 미영이한테 상처를 줬어요. 순덕이 바닥에 주저앉으며 울부짖었어요. 미영아,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돌아와. 그 모습을 본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아팠어요. 5년 동안 혼자 죄책감과 그리움을 견뎌온 할머니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복지사가 정숙자 씨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렇게 방치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해요. 그러면 할머니를 어디로?
일단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셔야 해요. 치매 정도도 확인하고. 순덕이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들었어요. 저를 어디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할머님 치료받으시면. 싫어요. 여기서 기다릴 거예요. 미영이가 돌아올 때까지. 할머님, 미영이는 돌아오지 않아요. 복지사의 말에 순덕이 절규했어요. 돌아와요. 반드시 돌아와요. 제가 매주 기다리고 있으면 언젠가는. 그날 오후 순덕은 모든 사람들을 내보내고 혼자 남았어요. 30인분의 음식은 그대로 남아 있었고 집안은 정막만이 흘렀습니다. 미영아, 사람들이 내가 죽었다고 해. 정말이야? 정말 죽었어? 대답은 없었어요. 5년 동안 한 번도 없었던 것처럼요. 그래도 엄마는 기다릴 거야. 혹시 내가 돌아올지도 모르잖아. 그렇게 최악의 하루가 지나갔어요. 진실을 알게 된 날, 하지만 여전히 받아들일 수 없는 날이었습니다. 그날 밤 순덕은 잠들 수 없었어요. 온 세상이 자신에게 거짓말을 했다고 말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미영이가 정말로 이 세상에 없다는 걸 말이에요. 새벽 3시 순덕은 일어나서 거실로 갔어요. 30개의 그릇이 여전히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식어버린 갈비찜, 굳어버린 잡채, 아무도 먹지 않은 밥들. 미영아, 엄마가 정말 바보구나. 그때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런 새벽 시간에 누가 올까요? 혹시 미영이일까요? 문을 열어보니 정숙자 씨가 서 있었어요. 걱정스러운 얼굴로요. 할머님, 잠 못 주무세요? 네. 잠이 안 와요. 저도 잠이 안 와서요. 할머님 생각이 나서. 정숙자 씨가 작은 보온병을 들고 들어왔어요. 따뜻한 차 좀 끓여왔어요. 두 사람은 조용히 차를 마시며 앉아 있었어요. 한참을 침묵하다가 순덕이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로 미영이가 죽었을까요? 네, 할머님. 그럼 제가 5년 동안 혼자서. 순덕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렀어요. 정숙자 씨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할머님, 30인분을 왜 준비하시는지 이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순덕이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미영이 장례식 때 30명이 왔어요. 30명이요? 네. 미영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는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울어줬어요. 정숙자 씨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친구들, 직장 동료들, 동네 사람들까지. 모두 30명이 와서 미영이를 위해 울어줬어요. 그래서 30인분을. 네. 미영이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았는데 혼자 오면 외로울 것 같았어요. 순덕이 서럽게 울기 시작했어요. 미영이가 혼자 오는 게 아니라 그때 와줬던 사람들이 다 같이 올 것 같았어요. 그래서 30인분을 준비했어요. 정숙자 씨도 눈물을 흘렸어요. 할머니의 마음이 너무나 순수하고 슬펐습니다. 할머님, 정말 미영이를 많이 사랑하셨구나. 사랑했어요. 친딸보다 더 사랑했어요. 순덕이 미영이와의 추억들을 하나씩 떠올렸어요. 미영이가 처음 우리 집에 왔을 때가 생각나요. 그때 미영이가 제 손을 잡고 어머니 잘 부탁드려요라고 했는데 그 손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어떤 며느리였어요? 정말 착했어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시아버지 약 챙겨드리고 제가 아플 때는 밤새 간병해주고 한 번도 힘들다는 소리 안 했어요. 순덕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런데 제가 그 마음을 몰랐어요. 어떻게 해요? 미영이가 제 요리를 따라 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랐어요. 밤마다 부엌에서 연습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저는 그냥 성가시다고만 생각했어요. 정숙자 씨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미영이가 뭐라고 했었나요? 어머니 갈비찜을 똑같이 만들고 싶다고. 어머니 손맛을 배우고 싶다고 했어요. 그런데 저는 순덕이 가슴을 쳤어요. 저는 내가 아무리 해봐도 내 손맛은 못 낸다고 했어요. 괜히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그냥 사서 먹어라라고. 그때 미영이가 뭐라고 했어요? 울면서 어머니는 저를 며느리로 인정 안 해주시는 거죠라고 했어요. 순덕이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화가 나서 인정 안 해주는 게 아니라 실력이 없는 거야라고 했어요. 그게 마지막 대화였나요?
미영이가 그럼 제가 시장에 가서 갈비찜 사올게요.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걸로라고 했어요. 그리고 순덕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리고 어머니, 저도 언젠가는 어머니처럼 요리를 잘하게 될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저는 글쎄 노력해봐라고만 했어요. 차갑게 정숙자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미영이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잠깐 멈춰 섰다가 네 어머니, 열심히 노력할게요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가면서 다녀오겠습니다라고. 순덕이 바닥에 주저앉으며 울부짖었어요. 그게 마지막 말이었어요. 다녀오겠습니다가. 할머님, 미영이가 제 인정을 받고 싶어서 그렇게 노력했는데 저는 한 번도 잘한다, 고맙다 이런 말 한 번 못 해줬어요. 순덕이 자신의 가슴을 치며 괴로워했어요. 미영이가 요리 연습하는 걸 보면서도 시어머니 흉내나 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진짜 가족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제게 인정받고 싶었던 거예요. 순덕이 서럽게 울었어요. 저는 정말 나쁜 시어머니였어요. 그때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철수 사장과 복지사 김민수 씨, 그리고 동네 이장님까지 들어왔습니다. 할머님 괜찮으세요? 이철수 사장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밖에서 소리가 들려서 혹시 무슨 일이신가 해서. 순덕이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사람들을 바라봤어요. 제가 미영이한테 못된 시어머니였어요. 할머님, 미영이가 저를 사랑했는데 저는 몰랐어요. 제게 인정받고 싶어 했는데 저는 차갑게만 했어요. 복지사가 다가와서 말했어요. 할머님, 그래서 계속 기다리고 계셨던 건가요? 네. 미영이가 돌아오면 말하고 싶어요. 미영아, 어머니가 잘못했다. 너는 최고의 며느리였다라고. 순덕이 다시 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미영이가 그렇게 좋아했던 갈비찜도 함께 먹고 싶어요. 맛있다, 잘했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모든 사람들이 조용히 들었어요. 할머니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이장님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순덕 씨, 미영이 분도 할머님 마음을 알고 계실 거예요. 알까요? 네, 분명히 알고 계실 거예요. 정숙자 씨가 일어나서 부엌으로 갔어요. 그리고 식어버린 갈비찜을 다시 데우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님, 우리 함께 먹어요. 함께요? 네, 미영이 분을 위해서요. 이철수 사장이 그릇을 가져왔고 복지사와 이장님도 함께 했어요. 5명이 앉아서 미영이가 못 먹은 갈비찜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순덕이 갈비찜을 한 입 먹고 말했어요. 미영이가 이 맛을 배우고 싶어 했어요. 정말 맛있어요, 할머님. 정숙자 씨가 말하자 순덕이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어요. 미영이도 맛있다고 했을까요? 네, 분명히 맛있다고 했을 거예요. 그때 순덕이 갑자기 뭔가 깨달은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미영이가 마지막에 갈비찜을 사러 간 거였구나. 네. 제가 차갑게 대했으니까. 미영이가 갈비찜을 사서 와서 저를 기쁘게 해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순덕을 바라봤어요. 미영이는 끝까지 저를 사랑했던 거예요. 순덕이 눈물을 흘리면서도 환하게 웃었어요. 미영이가 화나서 나간 게 아니었어요. 저를 위해서 나간 거였어요. 정숙자 씨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렇게 사랑받으셨구나, 할머님. 네. 저는 정말 행복한 시어머니였어요. 순덕이 30개의 빈 그릇들을 바라봤어요. 미영이가 정말 왔었나 봐요. 30명이 다 같이 와서 저를 위로해줬나 봐요. 네, 그랬을 거예요. 이제 그만 기다려도 될까요?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복지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할머님, 이제 치료받으시면서 미영이 분을 추억하는 게 어때요? 치료요? 네, 할머님의 기억을 정리하고 미영이 분과의 좋은 추억들을 간직하시는 거예요. 순덕이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미영이 사진을 예쁘게 모셔도 될까요? 물론이죠. 정숙자 씨가 미영이 사진을 가져와서 상 위에 정중하게 모셨어요. 순덕이 사진을 보며 말했어요. 미영아, 엄마가 이제 알았어. 내가 엄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할머님,
그리고 엄마도 널 정말 사랑했어. 말로 표현 못했지만 마음으로는 정말 사랑했어. 순덕이 사진 속 미영이에게 말했어요. 이제 편히 쉬어. 엄마가 잘 살게. 내 사랑 잊지 않고 잘 살게. 그 순간 마치 기적처럼 창밖으로 따뜻한 햇살이 들어왔어요. 금요일 아침의 햇살이었습니다. 순덕이 햇살을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미영이가 인사하는 것 같네요. 모든 사람들이 그 따뜻한 햇살을 바라봤어요. 정말 미영이가 할머니를 위로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5년 만에 순덕은 진정한 작별을 할 수 있었어요. 미영이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고 자신도 사랑받았다는 걸 알게 되면서요. 30인분의 상차림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대신 미영이의 사진 앞에 작은 밥 한 그릇과 따뜻한 차 한 잔이면 충분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을 가슴에 간직한 채 다시 살아가는 것. 순덕은 이제 그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3개월이 지난 어느 금요일 오후 순덕은 작은 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30개의 그릇 대신 미영이의 사진과 따뜻한 차 한 잔, 그리고 정성스럽게 만든 갈비찜 한 접시가 놓여 있었습니다. 미영아, 엄마가 오늘도 내가 좋아하는 갈비찜 만들었어. 예전보다 간을 좀 더 약하게 했는데 어떨까? 순덕의 목소리는 예전과 달랐어요. 절망적이지도 그리움에 목매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사랑하는 딸에게 말하는 어머니의 따뜻한 음성이었어요. 치매 치료를 받기 시작한 지 3개월. 순덕의 기억은 여전히 가끔 헷갈렸지만 중요한 건 잃어버리지 않게 되었어요. 미영이에 대한 사랑, 그리고 자신도 사랑받았다는 사실 말이죠. 현관문이 조용히 열렸어요. 정숙자 씨가 들어왔습니다. 할머님 안녕하세요. 아, 왔구나. 오늘도 미영이한테 인사했어? 네, 인사드렸어요. 지난 3개월 동안 정숙자 씨는 매주 금요일마다 순덕을 찾아왔어요. 처음엔 걱정 때문이었지만 이제는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습니다. 할머님, 오늘 병원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많이 좋아졌다고 하시더라고. 약도 줄여도 된다고. 순덕이 미소를 지었어요. 예전처럼 불안해하거나 혼란스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는지 아니? 내가 이제 과거와 현재를 잘 구분한다고 하시더라. 정말 다행이에요. 응. 미영이는 5년 전에 떠났지만 미영이가 남겨준 사랑은 지금도 여기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정숙자 씨가 할머니 옆에 앉으며 갈비찜을 한 젓가락 먹어봤어요. 와, 정말 맛있어요. 미영이도 이 맛을 배우고 싶어 했겠어요. 그래? 다행이다. 요즘 미영이 생각하면서 만드니까 더 맛있어지는 것 같아. 순덕이 미영이 사진을 보며 말했어요. 미영아, 이 사람이 정숙자야. 엄마 많이 도와줬어. 너도 고마워해야 해. 정숙자 씨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할머니가 이렇게 평온해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때 또 문이 열리며 복지사 김민수 씨가 들어왔어요. 할머님 안녕하세요.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좋아요. 미영이한테 맛있는 갈비찜 해줬거든요. 역시 금요일은 특별한 날이네요. 김민수 씨도 이제 할머니의 금요일 루틴을 이해하고 있었어요. 30인분의 절망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추억하는 소중한 시간이라는 걸 말이죠. 할머님, 오늘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이요? 주간보호센터에서 할머님이 오시면 요리 강습을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순덕이 깜짝 놀랐어요. 저보고 요리를 가르치라고요? 네, 할머님 갈비찜이 정말 유명해졌거든요. 다른 할머님들이 배우고 싶어 하세요. 정숙자 씨가 박수를 쳤어요. 와, 정말 좋은 일이네요. 할머님의 손맛을 다른 분들도 배울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순덕이 미영이 사진을 보며 말했어요. 미영아, 엄마 손맛을 다른 사람들한테 가르쳐줘도 될까? 내가 그렇게 배우고 싶어 했던 그 요리 말이야. 마치 미영이가 대답하는 것처럼 창밖으로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어요. 미영이가 좋다고 하는 것 같네요. 그럼 해볼까요? 그날 오후 순덕은 정숙자 씨와 함께 동네를 산책했어요. 예전에는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는데 이제는 따뜻한 인사들이 오갔습니다. 마트 사장님이 반갑게 손을 흔들었어요. 할머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아 보이시네요. 고마워요. 미영이한테 인사드리고 왔어요. 미영이 분도 할머님이 이렇게 건강해지셔서 기뻐하실 거예요.
동네 박씨 아주머니도 다가와서 말했어요. 언니, 요즘 정말 좋아 보여요. 얼굴에 생기가 돌아. 고마워요. 미영이가 잘 지켜보고 있어서 그런가 봐요. 사람들은 더 이상 순덕을 이상하게 보지 않았어요. 대신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을 이겨낸 용기 있는 할머니로 봤습니다. 저녁이 되어 정숙자 씨가 돌아가려 할 때 순덕이 말했어요. 정숙자야, 정말 고마워. 뭐가 고마워요? 미영이 찾아주려고 그렇게 노력해줘서. 그리고 미영이가 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깨닫게 해줘서. 할머님이 워낙 미영이를 사랑하셨으니까요. 그래, 사랑했어. 지금도 사랑하고. 순덕이 미영이 사진을 다시 보며 말했어요. 미영아, 엄마가 이제 제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아. 내 사랑을 가슴에 품고 말이야. 한 달 후 주간보호센터에서 순덕의 첫 요리 강습이 있었어요. 10명의 할머니들이 모여 갈비찜 만드는 법을 배웠습니다. 자, 여러분. 갈비찜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양념이요. 아니에요. 마음이에요. 순덕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만들어야 해요. 그래야 정말 맛있는 갈비찜이 돼요. 할머님은 누구 생각하면서 만드세요? 우리 며느리 미영이요. 하늘에 있는 미영이. 할머니들이 모두 조용해졌어요. 미영이가 세상에 있을 때는 제대로 사랑 표현을 못 해줬어요. 그래서 지금은 요리할 때마다 미영이한테 사랑한다고 말해줘요. 한 할머니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저도 돌아가신 남편 생각하면서 만들어 볼게요. 그렇게 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든 음식이 제일 맛있어요. 그날 요리 강습은 단순히 요리법을 배우는 시간이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추억하고 그 사랑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순덕은 미영이 사진 앞에 앉아 말했어요. 미영아, 오늘 할머니들한테 엄마 갈비찜 만드는 법 가르쳐줬어. 모두들 너무 좋아했어. 그리고 뭐라고 했는지 아니? 할머니들이 각자 사랑하는 사람 생각하면서 만들어 보겠다고 하더라. 순덕이 미소를 지으며 계속 말했어요. 미영아, 엄마가 깨달았어. 사랑은 표현하는 거구나. 마음속에만 간직하면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앞으로는 엄마가 널 사랑한다는 걸 자주자주 말해줄게. 하늘에 있어도 들을 수 있지?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아름다운 노을이 방 안을 따뜻하게 물들였습니다. 미영아, 저기 예쁜 노을 봐. 혹시 그게 너야? 엄마한테 인사하는 거야? 순덕이 창가로 가서 노을을 바라보며 손을 흔들었어요. 미영아, 엄마 잘 살고 있어. 내 사랑 덕분에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어. 그때 정숙자 씨가 들어왔어요. 할머님 뭐 하세요? 미영이한테 인사하고 있어. 저 노을이 미영이 같아. 정숙자 씨도 함께 창밖을 바라봤어요. 정말 아름다운 노을이었습니다. 정말 미영이 같아요. 할머님을 따뜻하게 감싸주는 것 같아. 그치? 미영이가 엄마 걱정 말라고 하는 것 같아. 두 사람은 한참을 노을을 바라보며 서 있었어요. 평화롭고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6개월이 더 지난 겨울, 순덕의 집에는 특별한 손님들이 찾아왔어요. 주간보호센터 할머니들이 각자 만든 음식을 가지고 온 거예요. 순덕 선생님, 저희가 만든 갈비찜 맛봐주세요. 어머, 이렇게 많이 만들어 왔네. 할머니들이 가져온 갈비찜들은 모두 조금씩 달랐어요. 하지만 하나같이 정성이 가득했습니다. 와, 모두 다 맛있어.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들었구나. 네,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돌아가신 남편 생각하면서 만들었어요. 저는 멀리 있는 아들 생각하면서 만들었어요. 할머니들이 각자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누구를 생각하며 요리했는지, 어떤 마음이었는지. 순덕이 미영이 사진을 보며 말했어요. 미영아, 봐. 엄마 덕분에 이렇게 많은 할머니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며 요리하고 있어. 내가 엄마한테 가르쳐준 사랑이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어. 정숙자 씨가 옆에서 말했어요. 미영이도 정말 기뻐할 거예요. 할머님의 사랑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으니까. 그날 저녁 할머니들이 모두 돌아간 후 순덕은 혼자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예전 같으면 30인분의 그릇을 혼자 치우며 외로웠겠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눈 따뜻한 시간의 흔적들이었어요. 미영아, 엄마가 이제 알겠어. 혼자 기다리는 게 사랑이 아니구나. 순덕이 설거지를 하면서 혼잣말했어요.
사랑하는 마음을 나누는 게 진짜 사랑이구나. 설거지를 마치고 미영이 사진 앞에 앉은 순덕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미영아, 고마워. 엄마한테 진짜 사랑이 뭔지 가르쳐줘서. 그리고 미안해. 늦게 깨달아서. 하지만 이제 괜찮아. 엄마가 내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줄게. 그럼 넌 더 이상 외롭지 않을 거야. 엄마도 외롭지 않을 거고. 창밖으로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하얀 눈송이들이 조용히 세상을 덮어가고 있었습니다. 순덕이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새로운 계절이 오는구나. 미영아, 엄마도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볼게. 그렇게 순덕의 새로운 시작이 되었어요. 5년 동안의 기다림은 끝났지만 미영이에 대한 사랑은 계속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아름다운 방식으로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사랑으로 말이죠. 매주 금요일 순덕은 여전히 미영이를 위한 작은 상을 차렸어요. 하지만 이제는 절망의 기다림이 아니라 감사의 인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주간보호센터의 할머니들에게, 정숙자 씨에게, 동네 사람들에게로 따뜻하게 퍼져나갔어요. 사랑은 혼자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이라는 걸 순덕은 미영이를 통해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배움이 다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면서 미영이의 사랑은 영원히 계속되고 있어요.